미국 변호사가 되는 지름길, KDK 아카데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4년 줄라이 DC바 시험에 합격한 김흔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23년 5월에 처음 비하기 과정을 시작했고요. 비하기 과정에 7개월, 그리고 그동안 부족한 한국 학점도 채웠고요. 나머지 7개월 동안은 바시험에 매진해서 이번에 2024년 줄라이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공부를 할 때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한테는 이번 시험 자체가 그냥 단순한 연봉 높이기나 아니면 커리어 쌓기 정도가 아니라 제 아이덴티티를 찾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3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었는데요. 그때 아버지 봉안함에 아버지가 생전에 쓰셨던 그런 물건들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제가 죽었을 때 저희 아이들은 저를 어떤 아버지로 기억했을까 생각했을 때 좀 더 뚜렷한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는 직업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공부하는 거를 알렸습니다. 제가 타이든 자이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저 혼자만의 공부가 아니라 저희 회사를 위한 공부,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위한 공부, 모두를 위한 공부가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 모두 힘들어지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무조건 한 번에 합격한다 라고 좀 강하게 각오를 갖는 게 저한테는 주요했습니다. 그 중에 저는 특별히 공부하러 갈 때 그 에미넴의 Lose Yourself를 들으면서 갔는데요. 거기 초반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단 한 번의 기회, 원샷 오퍼튜니티가 있는데 그걸 흘려버릴래? 아니면 잡을래?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반드시 초시에 합격한다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 저는 문제풀이를 위주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론이 기본적으로 깔린 뒤에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는지, 그리고 그 풀이 로직을 공부를 했고요. 실제 시험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공부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루틴이 있고, 그 다음 플래시카드 사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부 계획은 이게 처음부터 합격이라는 큰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게 되면 너무 부담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공부 계획을 짠 뒤에 오늘은 오늘 하루 공부는 무조건 끝낸다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이제 해결하다 보니 공부량이 쌓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개인 루틴입니다. 이게 직장인으로서는 매일매일 자기의 의지만으로 갖고 공부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엔 무조건 간다. 가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하고 그리고 무조건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루틴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제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루틴이라는 시스템에 저를 맡겼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플래시카드인데요. 저는 하루에 공부를 마치기 10분 전에는 무조건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만한 플래시카드에 그날 공부한 내용들을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들여다봤습니다. 회사에서 잠시 화장실을 갈 때, 출퇴근할 때. 그래서 오늘 공부한 플래시카드를 다 훑어보면 그 전날 걸 보고, 전날 걸 봤으면 전전날 거를 보고, 이게 누적되다 보면 복습량이 상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일단 총론적으로는 저는 MB, ME, MPT를 따로 두지 않고 같이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MB에 나오는 개념이 ME에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나 MB에서 헷갈렸던 hearsay의 개념 같은 것들도 ME의 문제를 통해서 더 선명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2011년에 있었던 MPT 문제의 한 예시가 올해는 ME 문제로 나오기도 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나눠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같이 한꺼번에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한테는 MPT가 가장 큰 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MPT 공부할 때 가장 제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저희 스터디 팀원분 중에 한 분이 추천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일 또는
14일 동안에 매일 하나의 MPT를 연속해서 푸는 겁니다. 그렇게 풀어야 감을 잃지 않고 어느 정도 포맷을 확보하는데 좀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의할 점은 MPT를 제일 먼저 하시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MB 7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깔렸을 때 MPT를 그때부터 연속해서 풀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 스터디에서 제가 조장을 맡았었는데요. 스터디를 유지했던 거의 4개월 동안 저는 일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팀원들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심지어 제 생일 당일날에도 스터디를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는 출석,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겠다는 의지가 스터디를 유지하는 데 가장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험 끝난 마지막 날까지도 서로의 직업이라든지 서로의 나이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서로 친하게 되고 그러면 공부 외적인 것으로 좀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거는 최대한 지양하고자 했고요. 그러다 보니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챗GPT가 답변하는 방식이 일정한 포맷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포맷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희가 흔히 쓰는 아이락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챗GPT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논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좀 저도 배우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챗GPT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래서 답변하는 내용을 제가 헷갈리는 부분과 함께 합쳐서 비교해 달라고 하면 제가 뭐 3-4시간이 걸렸을 시간 동안에 챗GPT는 단 10초 만에 유사한 개념과 다른 개념들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었고 그것들이 저의 공부 시간을 줄이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절대 새로운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딱 가둬놓고 확실한 거, 그러니까 집토끼만 잡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시험장에 가면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 헷갈리는 개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였던 것 같은데 문제에서는 다르게 물어보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새로운 거를 공부한다기보다는 예전에 했던 개념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만들어 두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일단 사내 변호사로서 좀 스페셜리스트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너럴리스트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조금 더 사내 변호사로서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도 경험할 수 있고 지금의 업무 스코프보다는 좀 더 넓은 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스페셜리스트의 삶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